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잘 들리시죠? 네, 어서오세요. 네, 예, 성대모님도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5월 9일 저녁 방송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하루 좀 많이 힘드셨죠, 그죠? 네, 생각지도 못하게 아마 지수가 좀 많이 빠져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여기 지금 뭐 유튜브 쪽에 채팅창을 보니까 뭐 힘든 장이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아무튼 오늘 좀 많이 놀라셨을 거고 아마 좀 예상하지 못했던 하락이 나와서 좀 많이 좀 놀라시고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왜 지수가 오늘 급락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 있죠. 지금 이제 우리 장이 열렸을 때 뭐 옆에 중국이라든가 일본 증시 뭐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고, 지금 이제 유럽 시장도 열려 있죠. 유럽 증시까지 한번 이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지수 얘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3시 반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마치고 나서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어요. 그래서 아마 뉴스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또 이제 동해상으로 2발 정도 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미사일을 쏜 게 이번에도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북한 이제 요 문제도 아마 또 이것 때문에 마음이 더 쓰이실 것 같아요, 오늘. 그런데 오늘 제가 시원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도 이제 경험이 좀 있는데, 제가 주식하면서 북한이 쏜 미사일이 꽤 돼요. 북한이 핵실험도 했고, 뭐 김정일도 죽었고, 뭐 이래저래 북한이 도발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것들 있죠? 쭉 설명드릴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고 오늘 편안하게 푹 다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 아시죠, 그죠?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아주 눈 깜짝할 사이에 금방 지나가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지금 시황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중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그 많이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요 얘기를 잠깐 여기 오늘 무방 회원분들도 많이 돌아 계시니까 요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북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수가 급락한 이유는 이제 옵션 만기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1년에 매달 한 번씩 옵션 만기일이 있는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아니었고요. 그냥 옵션 만기일만 오늘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 옵션 만기일 때 오늘처럼 이렇게 지수가 폭락하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 정도 있을까 말까 일인데, 오늘 그 증시가 좀 이제 밀렸어요. 근데 아침에 시작은 괜찮았어요. 코스닥 지수도 괜찮았고 코스피 지수도 시작은 괜찮았는데, 장중에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식을 좀 많이 오늘 좀 팔았거든요. 많이 팔았다기보다 좀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밀리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코스피 지수가 아까 3%까지 빠졌고 코스닥도 2.8%까지 빠졌죠. 오늘 여기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먼저 좀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방송을 길게 안 할 겁니다. 네, 딱 핵심만 짚어드리고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거 있죠?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바로 마칠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오늘 그렇게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어요. 네, 이거 1년에 한두 번씩 나오는 이제 일들인데, 오늘 조금 이제 이게 좀 세게 나와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거래소하고 코스닥에서 조금 팔았습니다. 네, 많이 안 팔았어요. 2천억 정도 순매도고 코스닥은 400억 정도 순매도예요. 별로 안 빠졌죠. 근데 기관에서 보면 6천억을 때렸어요. 이 친구들은 좀 그래요. 여기 보시면 여기 코스닥도 기관이 팔았죠. 외국인하고 기관이 순매수가 들어오면 그날 지수가 급등하는데, 반대로 순매도가 들어오면 지수가 좀 하락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외국인이
선물 쪽도 좀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요것 때 오늘 옵션만 길이라서 그 영향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콜옵션,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샀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 아무튼 선물 쪽을 아침부터 계속 매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래저래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옵션 만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뭐 현물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오늘 일시적으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대형주가 하락을 했고, 대형주가 하락을 하다 보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를 끌어내리겠죠. 코스피 지수가 끌어내리니까 코스닥 쪽에 있던 개인들이 이상한데 그러면서 코스닥 쪽, 그러니까 개별주 쪽에서도 투매가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일자히 투매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적인 하락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어제도 설명 많이 드렸지만 일별 현황으로 보시면 외국인이 주식을 계속해서 사고 있어요. 보이시죠? 오늘 조금 파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4월 달부터 외국인이 거의 주식을 사고 있었어요. 네, 요걸 보시면 돼요. 외국인의 수급이 바뀐 게 없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까지 같이 가세하면서 매도가 좀 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영향을 받아서 지수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즉 단기적으로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 뭐 최근에 계속 보셨겠지만 뭐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미중 무역 협상이 이제 그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된 뉴스가 나온 거는 우리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이번 주 월요일까지 어린이날 전후로 해서 3일을 쉬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뉴스들이죠. 그다음에 그때 우리 쉴 때 또 북한이 미사일 실험했어요. 그래서 지금 증시에 악재성 영향, 그러니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장 큰 빅뉴스 두 개가 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지난 주말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중 무역 협상 막판 진통, 그다음에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가 우리나라 증시에 큰 영향을 안 끼쳤어요. 요거를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증시가 왜 급락했는지를 정확히 아시면 돼요. 증시가 왜 급락을 했느냐? 미중 무역 협상이나 북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옵션 만기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 근거가 뭐냐면 네, 이게 코스피 지수인데, 미국이랑 북한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증시가 크게 급락을 안 했어요. 이게 코스피 지수죠. 네, 안 빠졌어요. 오히려 양봉으로 치고 나갔었죠. 그죠? 그리고 종목들도 흔들리는 게 없었어요. 심지어 개별주들이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옵션 만기라고 아주 외국인이 시원하게 밀어버렸어요. 거래 나온 거 보세요. 네. 누군가는 엄청나게 피눈물을 쏟으면서 투매를 했겠지만, 누군가는 씩 웃으면서 매집을 엄청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좀 과하게 빠졌죠. 왜 그럴까? 이걸 보시면 돼요. 이제 옵션 만기일이 날짜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매달 두 번째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인데, 우리나라랑 옵션 만기일이 똑같은 나라가 어디냐? 홍콩이에요. 근데 중국은 좀 다르고요. 근데 중국은 미국이랑 똑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나라들을 좀 보시면 중국이랑 일본을 보면 오늘 별로 안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중국 증시를 끌어내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중 무역 협상에 정말 문제가 있으면 중국 증시가 오늘 마이너스 한 10% 정도 급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는 오늘 마이너스 1.4%에 끝났어요. 요것도 분차트를 보시면요. 분차트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이 분차트를 보시면 더 좋은데, 네, 잠시만요. 이게 오늘 중국 증시 분차트거든요. 잘 보시면 아침에 시작을 이렇게 하죠. 아침에 뭐 큰 급락 안 했어요. 중국이 그냥 편안하게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제 하락 출발했죠. 그러다가 뭐 조금 빠지다가 여기 시간으로 1시죠. 우리나라랑 이제 시차가 이제 1시간 정도 있죠. 네. 우리나라 이제 2시 정도 이후라고 보면 되겠죠. 쭉 또 올라가요. 올라가서 낙폭을 만회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장 끝나고 나서 조금 다시 원래대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오늘 크게 변동성이 없었어요. 오히려 장중에 반등 들어가고 막 그랬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오늘 끝난 게 마이너스 1%대에서 그냥 적당히 끝났어요.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변동폭이 굉장히 심해서 우리나라가 한 2% 빠지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3, 4% 빠져요. 예, 근데 중국이 오히려 오늘 덜 빠졌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증시를 보시면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오늘 장중의 흐름을 잘 보세요. 일단 끝날 때 지금 뭐 별 큰 급락 없이 끝났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일봉으로 먼저 보시면 일본이 오늘 마이너스 0.9%에서 끝났거든요. 그냥 큰 폭으로 하락한 게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락으로 끝났어요. 이거를 분차트로 이제 보시면 어떠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제 분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아침에 이제 약간 이제 하락 출발해서 하락하다가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똑같이 시간대가 똑같죠, 그죠? 네. 네, 여기 조금 하락하다가 장중에 안정을 찾고 요렇게 올라오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마감을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느냐? 분차트를 보시면 분차트를 볼 것도 없겠죠, 그죠? 네. 그럼 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냥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밑에 마지막에 쭉 빼버린 거예요.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옵션만 길이라니까요. 예, 돌멩이도 어서오세요. 네. 옵션만 길이라서 오늘 좀 과하게 뺀 거예요. 1년에 한 번, 많으면 2번이라 그랬죠? 어쩌다가 가끔씩 이런 일이 생겨요.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추가 하락하느냐 아니면 반등 나오느냐 이게 궁금하시죠? 뭐 상황마다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네, 약간 뭐 상황 그때마다 이제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반등 나와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옵션만 길에 어쩌다가 한번 나오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제 요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홍콩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은 그냥 그 정도로 끝났는데 홍콩 증시를 보시면 홍콩 우리나라랑 옵션만 길이 똑같거든요. 근데 홍콩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항생지수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장대 음봉 나왔어요. 거래가 좀 있죠. 여기가 오늘 마이너스 2.3%에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하게 끝났는데 여기도 이제 네, 이거를 좀 보시면 네, 이게 홍콩 항생지수인데요. 아침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락했었어요. 하락하다가 끝까지 밀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홍콩은 우리나라처럼 파생 시장 규모가 좀 커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파생 시장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불편한 게 있어요. 파생 시장이 아무 좀 흔들리면 그게 머리예요. 파생 시장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거래하시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있죠. 이쪽 영향을 받아요. 특히 코스피 쪽이 영향을 많이 받죠. 거래소 쪽이 지수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오늘 옵션만 길이 파생 시장 때문에 그리고 환율도 좀 오늘 올라왔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코스피 지수 투매가 나오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있던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서도 투매를 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나오고 어떻게 되느냐? 급락 뒤에는 급반등 나와요. 그리고 옵션 만기 이제 가끔씩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네, 이럴 때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이 또 많이 돼서 올라왔었어요. 네. 요 정도까지만 이제 그 뭐 그냥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급락 뒤엔 급반등 나와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딱 아마 그 뉴스가 4시 넘어서 나온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 황당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뭐야 얘네들은. 그죠? 네. 얘네들까지 또 이러니까 내일 증시 아침 폭락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마 지금 걱정들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전문가 11년 차인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저도 왜 생각이 없었겠어요. 아까 딱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북한이 또 미사일을 또 쐈대요. 물론 이제 5일 전에 한번 쐈으니까 두 번째 쏜 거니까 약발이 좀 떨어질 것 같긴 해요. 그것만 봐도. 근데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항상 이랬어요.
뭐가 그랬냐면 북한이 도발할 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핵실험한다든지 하여튼 뭐 이제 무력적으로 이제 그 도발을 한다든지 할 때 있거든요. 언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꼭 그때 그랬어요. 주식 오래 하신 분들 아마 느낌을 아실 거예요. 북한이 꼭 저럴 때는요. 조정이 시작될 때라기보다 한창 조정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조정이 끝나갈 때쯤에 한번 저렇게 확 디벼나요. 무슨 얘기냐면 증시라는 게 조정이 이제 깊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이렇게 쭉 그죠? 가격으로 이제 바닥을 찍을 때가 있고 이렇게 들어서 옆으로 돌릴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늘 말씀드렸지만 가격 조정의 바닥이고 여기는 기간 조정의 바닥이에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조정이 끝나는 거예요. 뭐예요? 가격 조정이 끝나는 자리고 그러니까 바닥이죠. 여기는 이제 기간 조정이 끝나는 바닥이에요. 근데 북한이 도발할 때 꼭 어느 자리에서 많이 하냐면 이 자리에서 많이 해요. 이 두 군데에서. 근데 특히 여기서 많이 그래요. 근데 내가 아까 보면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저것들이 또 저러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의문이 있어요. 북한 애들 혹시 우리나라 들어와서 파생할 때 파생하는 거 아니야? 옛날부터 그런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그냥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네. 풋옵션 사놓고 그죠? 네. 지수 급락시켜버리면 큰 돈 벌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이럴 때마다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안 그래도 힘든데 와서 뺨 한 대 더 때리는 거예요. 그게 북한이 하는 짓이 그래요. 네. 같은 동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북한 그 주민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빨리 통일돼가지고 우리 옛날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북한이 공산당들이 하는 짓은 보면 근데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주식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네. 근데 항상 이렇게 조정이 끝나갈 때쯤에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신 줄 아세요? 개인들 굉장히 힘들어요. 왜요? 지쳐 있거든요. 이 급락에 지쳐 있고 오랜 조정에 지쳐 있어서 거의 사람으로 따지면 체력이 거의 방전돼 있어서 면역력이 몸에 있는 면역이 다 떨어져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한 대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끝까지 종목 들고 버티던 분이 놔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젠 안 되겠어. 이젠 놔야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다니. 그때 꼭 북한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의 힌트를 찾으셔야 돼요. 조정이 거의 끝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제 경험상 항상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여러분들 제 말 안 믿으시겠죠? 그죠? 네,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요번에 이제 북한이 두 번째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약반은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뒤에 걸 한번 보죠. 예전에 언제 그랬냐면 2009년도에 한번 그랬었어요. 제가 다 표기를 해놨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요. 2009년 2009년 6월달이었는데 5월달입니다. 2009년 5월달에 지금이랑 거의 똑같은 상황이에요. 뭔지 아세요? 이제 깊은 바닥을 찍고, 그죠? 가격 조정 끝나고 기간 조정 끝나고 이제 살짝 들어서 가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나서 이게 박스권이에요. 이 박스권을 이제 막 뚫고서 장미님 들어오셨죠? 예, 장미님 아까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주식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거 설명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쭉 이제 2009년도에 바닥 찍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초입에 뭔 짓을 했냐면 이거 있죠?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한 3%짜리 음봉들이에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와요.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네, 올라올 때 이것도 마이너스 3%짜리예요. 네. 중간중간 이렇게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두 번, 아니면 이제 두 달에 한 번 정도 급락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툭툭툭 치면서 갔어요. 이 당시에 나왔던 기사가 뭐였는지 아세요? 세계 경기 둔화. 네, 미국도 끝났다. 중국도 끝났다. 다 끝났다. 우리도 끝났다. 그러면서 하여튼 되게 시끄러웠어요.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네, 차트도 똑같고, 하여튼 뭐 똑같아요. 올라갈 때 나오는 뉴스도.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아래꼬리 길게 달아놨죠? 이게 뭐였냐면 북한이 이제 그때 핵실험했어요. 장중에 마이너스 6%까지 빠졌었어요. 난리 났었어요. 네.
그 뒤에도 마이너스 뭐 2%짜리를 막 욕먹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때는 아무튼 그랬었어요. 이때 이 과정을 겪고 나서 그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쭉 올라갔어요. 이때 여러분들 대용주 두고 있는 사람은요 떼돈 벌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좀 잠깐 또 있긴 있었는데 요럴 때 있죠. 참고 이겨낸 사람들 더 큰 돈 벌었고요. 2011년도까지 많이 올라갔죠. 이 상승장이 시작될 때 처음에 굉장히 힘들게 해요. 막 지지고 볶고 막 밑으로 구덩이 파고요. 다 내쫓아요. 근데 이제 이 바닥을 뚫고 올라오는 시점에 꼭 북한이 꼭 그랬어요. 네. 여기서 핵실험했다니까요. 2009년도 5월 달이에요. 근데 그 핵실험하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본격적으로 갔어요. 이때 여기서 개별주하는 사람도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많이 벌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때는요 그냥 대충 좋은 종목 있죠. 대충 그냥 한 중간 정도 되는 종목을 사도요. 지금 3개월에 2배, 3배씩 수익 나고 막 그랬어요. 바이오 뭐 그냥 웬만하면 그냥 다 갔어요.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냥 어지간하면 다 갔어요. 그때. 근데 그 직전에 북한이 꼭 그렇게 도발을 했었어요. 여기만 그랬을까요? 뭐 매년 도발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언제가 있었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몇 개만 얘기해 드릴게요. 2015년도에 2011년도 2009년도 말고 2011년도 보시면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있죠. 꼭 조정이 끝나갈 때 꼭 난리를 지긴다고. 이 조정 끝나고 이제 막 상승하는 초입에 그랬죠. 2011년도에 보세요. 폭락 들어왔죠. 이때 아주 난리 났었어요. 개인들 죽는다고 그때 난리 났었어요. 이 급락이 나오고 옆으로 이제 살짝 돌립니다. 가격 조정 끝나고 이제 기간 조정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죠. 여기 예? 주식을 여기서 샀으면 여러분들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이때부터 지수가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지수는 이만큼 올라가지만요. 여러분들 종목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장대 음봉이 하나 있죠. 이건 뭘까요? 이때 북한에서 중대 발표했어요. 이것도 뭐냐면 박스권을 이제 뚫고 나갈까 하다가 훅 들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김정일이 죽었어요. 하필이면 왜 이때 죽었을까요? 그죠? 네, 하필이면 김정일이 죽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개인들이 그때 제가 이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김정일이 딱 죽었다는 소식이 한 12시쯤에 이제 우리 점심 먹을 때쯤에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북한에 중대 발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풍경정화라고 지금 이름이 아마 딴 걸로 바뀌었죠. 그때 풍경정화라는 종목 딱 하나만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한가에 있던 종목들이 다 급락했어요. 상한가에 있다가 다 하한가 갔어요. 이제 완전히 패닉이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열심히 올라왔어요. 2012년도 이때 대선주부터 시작해서 뭐 신규술 정책주 이런 것들 있죠. 난리 났었어요. 그때 뭐 소셜 테마주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100%, 200%, 300%짜리 수익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었어요. 근데 꼭 그 직전에 꼭 북한이 그래요. 이거 알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언제 그랬냐면 2개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많아요. 네. 2015년도 여기 있죠. 북한이 어디서 도발했을까요? 예? 대충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어디겠어요? 여기 있죠, 여기. 2015년도 8월 달에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제약주하고 바이오주가 엄청나게 많이 갔다가 막 급락했었어요.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그때도 똑같아요. 중국 증시가 폭락하면서 우리나라도 폭락을 했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그 어디요? DMZ죠. 거기 우리나라 군인들 이제 들어왔다 나가는 이제 그 통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지뢰를 깔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부사관 그 군인 2명이 발목이 나갔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하필이면 여기서 그랬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네. 그리고 요번엔 이제 2월 달이죠.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치고 거꾸로 쳤어요. 어떻게 쳤냐면 개성공단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난리 났었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랑 이제 치고받고 한 거예요. 북한에서 얼마나 이제 욕을 많이 했겠어요. 으르렁거리고. 근데 그리고 나서 뭐 나왔어요? 급반등 나왔어요. 2번 다. 그리고 바닥을 잡았죠. 이제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서 샀거나 아니면 여기서 샀다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이게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가 이러고 나서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어요. 여기가 바닥이었다고요. 보시라니까요. 여기였었어요. 그냥 저때 사놓고 그냥
그냥 편안하게 이제 일 보시다가 딱 오셨으면 아주 큰 돈 버신 거예요.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요? 여기, 그리고 아까 여기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도 그랬어요. 딱 요 자리들. 2011년도 아까 말씀드렸죠? 네,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북한이 정리해 드릴게요. 북한이 언제 도발을 하느냐?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이제 힘든데 그 조정 끝나가는 막바지, 개인들 다 지쳐 있을 때 그때 한번 치고 들어왔어요. 그럼 개인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종목 다 던져버리고 그 다음부터 주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주식을 안 한다는 게 뭐냐면 주식을 사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왜요? 무서우니까. 자꾸 두렵게 하니까. 네. 근데 제 경험상 항상 요게 마지막에 나오는 조정 끝자락에 나오는 가장 센 악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 요거 끝나고 나면 증시가 대부분 급등이 나오고 하여튼 세게 올라왔었어요. 북한이 지금 이제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뭐 미국의 이제 그 비건 대표라고 하죠. 그 비건 대표가 오늘 우리나라 방한했고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정권이 이제 2년이죠. 그래서 오늘 뭐 TV 8시 반부터 지금 시작했겠네요. 뭐 KBS에서 뭐 대담회 한다 그러는데 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내일이 뭐 2주년이라면서요. 이제 취임한 지. 그래서 아무튼 뭐 북한한테 참 이 현재 정부에서 뭐 뭔가를 많이 해줬는데 북한은 이런 식으로 지금 되돌려주고 있는데 뭐 날짜 딱 맞춰가지고 이제 아주 도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미사일 발사했을 때 있죠. 그때 큰 영향력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종목 딱 하나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도발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게 뭐예요? 방산주죠. 공개 방송할 때 이틀 전에 얘기했었는데 빅텍인데 빅텍이 지금 시간에 상한가 갔어요. 당연히 가죠. 미사일 쐈는데 시간에 상한가 갔는데 화요일 날 그 월요일 날인가 왜 그때 미사일 쐈죠? 화요일 날 아침에 시가를 상승 출발했어요. 플러스 14.7%. 그런데 끝날 때는 다 없어졌죠. 그 다음날 윗골에 달면서 조금 올라오는 척하다가 오늘 또 하락했어요. 네, 뭐 시간에 이제 뭐 상한가 나왔으니까 내일 뭐 5%에서 뭐 10% 사이에서 급등 출발할 수도 있겠죠. 뭐 그보다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첫 번째 북한이 미사일을 첫 번째 발사했을 때 그때는 약발이 안 통했어요. 근데 이번에 두 번째거든요. 약발이 통할까요? 지켜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오늘 밤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참고할 수 있는 건 앞에서 약발이 안 통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것도 조금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안 먹혔어요. 그리고 종목들도 반응을 안 했고 이 빅텍이 못 갔죠. 근데 빅텍이 못 간 것뿐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대북 경협주들이 급락을 별로 안 했어요. 그 다음날 오히려 양목 나오더군요. 네. 대북주들도 하락을 안 해요. 그전 같았으면 하한가고 막 그럴 텐데 반응을 안 해요.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내일 장이 열려봐야 이제 확실한 걸 알겠지만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정리해 드릴게요. 북한이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급락한 거는요. 그냥 옵션 만기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옵션 만기일 때 급락 나온 건 나중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많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북한이 이제 가끔씩 이렇게 도발을 세게 할 때가 있는데 하긴 뭐 항상 뭐 매년 하는 거지만 항상 증시가 좀 안 좋고 힘들 때 그때 북한이 도발을 했었어요. 근데 제 경험에서는 뭐였냐면 북한이 도발을 하자마자 조종이 온 게 아니고요. 조종이 끝나갈 때 북한이 도발을 했어요. 네, 항상 그런 식이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미국은 신고가 직전에 있고 오늘하고 내일 이제 미국에서 미중 무역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잘 타결이 돼가지고 증시도 시원하게 급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옵션 만기일 때 급락 나왔던 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회복이 많이 돼요.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때는 항상 조정 끝자락에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담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 주식을 사느냐, 이제 그 차이인데 지금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2009년도, 그 다음에 2011년도, 2015년, 2016년 네 가지를 보여드렸죠. 네, 그때마다 항상 증시는 급반응 나오고 좋아졌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갑니다. 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는 거니까 오늘 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푹
주무세요. 네, 술 드시지 마세요. 네, 이럴 때 술 많이 드시면 다음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실수할 수 있어요. 술 같은 거 드시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무세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오늘부터 당분간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시죠? 절대 계좌 열어보지 마세요. 계좌를 자꾸 본다고 해서 계좌에 있는 돈들이 다시 지금 바로 막 이렇게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살아나진 않아요. 조금 지나면 내비두면 알아서 계좌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좌 절대 열어보지 마시고 계좌 열람 금지, 그 다음에 뉴스, 차트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가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 글이나 함부로 읽지 마세요. 긍정적인 얘기 그런 것만 자꾸 들으세요. 저 오늘 여러분들은 나쁜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제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말이 맞을까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왜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그거에 맞게 준비를 하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 작년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올해는 수익 많이 나셔야죠.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려고 북한이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식의 급락이 나오고 나면 그 뒤에는 급반등이 나왔고 본격적인 강세장이 시작이 됐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 말대로 되면 여러분들 큰 부자 될 수 있어요. 작년에 고생하셨던 거 다 많이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편안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편안하게 푹 주무세요. 내일 뵐게요. 네, 지금까지 진검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